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프록 14번 끈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주 공간의 빨간색 우리 우주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4차원 어미양자홀이 존재한다. 이것이 암흑물질이자 암흑에너지이다. 즉 절대 지배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창조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전 우주, 우리 우주 전체를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얘 하나. 지배체. 끈이론과 유사성.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이론, 물리학의 혁명인가? 아니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인가? 미래를 보는 사람은 이제 물리학의 혁명이다. 그 현재를 보는 사람은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이다라고 서로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실험 예측을 한 적이 없다. 거시 스케일 현상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어떠한 것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거라고 하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아주 끈이로운 연구자들은 이제 아주 물리학의 혁명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제 또 주장도 있으니까 과연 끈이론 그 만물의 자연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뿐만 아니라 각종 법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왜 존재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내면은 끈이론이 물리학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원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원 물질, 아주 작은 근원 물질, 끈이론에서 만물의 근원 물질은 끈이다. 끈이 근원 물질이다. 아주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어마어마하게 작은 겁니다. 근원 물질인 끈들의 막 엄청난 조합이죠. 조합을 하면 만물의 자연 법칙이 탄생이 된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레고 블럭입니다. 레고 블럭 그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들을 막 조합을 하면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뭔가가 나타난 그것이 우리 우주냐? 아니라는 겁니다. 레고 블럭들이 막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걸 막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조립을 하는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 개수의 그 경우 수는 이건 수학이다. 근원 물질 가지고 우리 우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에 미분 방정식 미분이 아주 작은 거니까 미분 방정식의 개념이 수학 그 개념이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배 물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창조체, 어미 양자홀 한계가 우리 세상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만물의 자연 법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레고 블럭을 막 조립을 하면은 자연 법칙이 탄생을 하느냐? 아니면 딱 한 개, 이 창조체가 절대 지배체가 지배를 해버리니까 자연 법칙이 존재하느냐? 결국 이 논리가 다시 이렇게 물리학의 혁명이냐, 아니면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이냐? 제가 볼 때는 이거라는 거죠, 지금. 이거 가지고 레고 블럭을 조립하는 거 가지고 우리 우주 절대 만들어내지 못한다. 수학은 무에서 만물이 탄생하였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수학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0차원. 프록 12에서도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하였습니다. 수학에서 0차원은 말이 된다는 거죠. 부피가 0인 점. 근데 물리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점인데 어떻게 부피가 0이냐는 거죠. 수학하고 물리학은 전혀 다르다. 무에서 만물이 탄생했다. 이건 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물리는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지배하는 겁니다. 무에서 만물이 탄생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또 무에서 만물이 탄생하였다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3D 관점으로 해석을 이해를 하자면 무라는 거죠. 존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존재를 하지 않았는데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4D라는 거죠. 4차원의 세상. 4차원의 세상에서 3차원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관점에서는 무가 되는 거죠.
무에서 만물이 탄생했다. 그러면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 둘 다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차원이다.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끈이론과의 유사성이 되겠습니다. 끈이론 보면은 끈이론 다차원 우주의 매우 작은 크기 끈 1차원 개체와 막이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이론. 1차원 개체 끈 이겁니다. 이렇게 끈이 만물의 기본 단위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막 여기 다차원 개체의 막 이게 이제 우주 하나입니다. 우주 한 개, 우주 두 개, 두 번째 우주, 세 번째 우주. 우리 우주는 뭐 여기에 살고 있겠죠. 또 다르게 설명한 게 이게 이렇게 유니버스 1, 2, 3, 4, 5, 6, 7 뭐 유니버스가 우리는 뭐 예를 들어 3번 우주? 3번 우주에 살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중우주론. 이거 역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다중우주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이렇게. 이 우주가 5차원의 세상, 표면, 이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표면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은 5차원의 우주는 6차원 표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이 표면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다중우주론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끈이론과 어미 양자월 우주론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즉 접근 방법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거 끈이론은 수학적으로 근원 물질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고 저는 지배 물질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바로 나오죠. 끈이 있다. 이렇게 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끈을 누가 만드느냐? 원래 끈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어미 양자월이 끈을 만든다. 그 논리는 제8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제가 설명을 하였고 11차원 끈이론, 26차원 끈이론, 10차원 끈이론, 12차원 끈이론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6차원이다. XYG가 직선의 세상이고 ABC는 양자화 돼가지고 꼬글꼬글 꾸겨져 있다. 우리는 이것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차원이다. 이것은 제1장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도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러면 의문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아마 11차원 끈이론이 가장 정답인 것 같은데 질문 차원이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양자역학 아니겠습니까? 결국 끈이론도. 근데 양자역학은 확률, 불확정성의 원리거든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확률이 지배한다. 즉 예를 들어서 11차원 우리 우주는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확률이 가장 크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11차원이다 라고 답변을 하면 이건 양자역학에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차원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일단 뭐 11차원 끈이론이다 라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차원은 명확히 결정이 되고 그 속의 개체는 불명확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가장 큰 게 명확한데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불명확한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이거 6차원이고 명확하다. 만물은 어미 양자홀이 절대 지배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다는 거죠. 여기서 XYZ는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고 A, B, C는 숨겨진 차원에서 명확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관찰을 못한다는 거죠. 공간이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칼라비 야후 다양체 추가 차원이 아주 작은 크기로 축소되어 있어 관측되지 않다는 것. 이렇게 너무너무 작다는 겁니다. 6차원 요 속에 그 다음 차원이 여기에 너무너무 작게 있습니다. 이거 맞다. 어미 양자월과 일치하고 있다. 랜드 썸들런 모형. 우리 우주는 11차원 시공 내 4차원의 부분 공간에 있다는 이론. 우리 우주가 너무너무 작다는 겁니다. 조그만한 한 개가 우리 우주다. 이거 역시 맞다. 7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이게 우리 공간 XYZ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좌측과 우측으로 꼬불꼬불하게 알파차 A차원, 그 다음 이거 B차원, 그 속에 또 C차원 꼬불꼬불하게 숨겨져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우주. 우리 우주가 이거고 우리 우주는 여기 조그만한 거. 어마어마하게 큰 초거대 근원 우주의 조그만한 부분이다. 촉근 이론은 여분의 차원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은 작은 공간에 말려 있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말려 있다. 이렇게 말려 있다는 거죠. 그럼 질문. 바로 질문 나오죠. 이렇게 하면. 누가 말아 놓았느냐? 답변 못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모든 것은 지배물질, 어미양자홀이 꾸깃꾸깃 말아 넣었다. 그 말아 넣는 방법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말아 넣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세상의 수직 방향을 꼬불꼬불하게 말아 넣었다. 꼬불 한번 이게 꼬불 이렇게 돼 있고 A가 그 속에 B가 꼬불 돼 있고 그 속에 C가 꼬불 어미양자홀이 말았습니다. 똘똘똘 할미양자홀이 똘똘똘 말았습니다. 증조할미양자홀이 여기를 똘똘똘 말았습니다. 끈은 열린 끈과 닫힌 끈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열린 끈, 이렇게 닫힌 끈 두 종류가 있다. 엄이 열린 입자이다.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끈이 파선이 있습니다. 파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똘똘똘 말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똘똘똘똘 말렸다. 계속 보시면 똘똘똘 맙니다. 이게 회전을 하니까 어미양자홀이 회전을 하니까 회전이 공간을 똘똘똘 말았다는 거죠. 똘똘똘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입자죠. 일단 입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얘가 열려있기 때문에 얘를 풀면은 파동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입자로도 행동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파동으로도 행동하고 즉 열린 입자 파선이 또 이게 이렇게 파선이죠. 파선이 똘똘똘 말리게 된다. 끈은 여러 진동 모드를 지니며 이는 양자화하면 입자를 나타낸다. 끈이 입자가 된다. 제가 앞에서 파선이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로 행동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열려가지고 파동처럼 행동한다. 이거는 앞에서도 뭐 이중슬릿 현상 등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진동모드 특징이 입자의 특징을 결정한다. 진동모드 특징, 어떻게 진동하느냐, 이렇게 진동하느냐, 뭐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레고 블록으로 접근을 하면은 계속 이게 이쪽으로 미시색으로 빠지는 것이고 만물은 절대 지배 물질 창조했습니다. 우리 우주를. 그것이 만물을 지배를 하니까 모든 입자의 특징은 어미양자홀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끈이론은 통일장 이론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통일장 이론. 근데 이게 분명 진리는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럼 진리가 하나다. 전제 조건이 한 개이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한 개이어야만 합니다. 한 개. 딱 한 개. 지배 물질이 존재한다. 절대 지배체. 그것이 어미양자홀이다. 저는 전제 조건, 가정 하나 딱 하나입니다. 그 지배체라는 거죠. 통일장 이론의 해결 그 책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장시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 끈이라는 단일의 원리로 여기 단일이어야 합니다. 한 개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 끈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만물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들이 계속 추가되는가? 이거라는 거죠. 지금 끈이론은. 무조건 하나여야만 합니다. 만물을 해석하기 위해 가정들이 왜 계속 추가가 되느냐? 결국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레고 블럭이지 않겠습니까? 레고 블럭을 조합하는 그 경우수는 무한대입니다. 근데 그 무한대의 경우수를 가지고 우리 우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정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끈이론이 우주의 팽창, 끈이론이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나요? 보이드, 거시 보이드, 슈퍼보이드, 우주 배경 복사 설명하는가? 이는 MC의 제곱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가? 성간가스를 설명하는가? 은하,
그다음에 시간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 어느 것 하나도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판을 받는 거죠.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으로서 어떠한 것도 거시 스케일 현상에 대해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당연히 설명 못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레고 블록 조합이기 때문에 거시 스케일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하죠. 미시 스케일에 대해서는 그나마 설명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미시니까. 초미시 가지고 미시는 그나마 설명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시는 설명 절대 못한다. 이거 몇 개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절대 지배체의 기하학적 그림을 도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다. 딱 하나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지배체의 기하학적 그림을 도시를 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던 이런 그림이 맞다라고 증명이 되면은 그때 끈이론과 같은 수학적 도움으로 미시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순서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시적 접근을 가지고 어떻게 거시적 설명을 해낸다는 불가능한 거죠. 다시 그 이유는 이거 한 개, 무조건 가정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가정들이 계속 추가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끈이론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수학 툴이 되겠습니다. 즉 물리학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계산하는 계산 툴. 그러면은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은 또 뭔가 또 수학과 이제 물리가 섞여 있다. 이거는 이거 역시 이제 완벽하게 자연 현상을 설명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이게 100% 맞다. 이게 100% 맞다. 그러면 이 두 개 융합하면은 통일장 이론 혹은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돼야죠. 뭔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오류가 있다. 그것이 절대지배체, 지배물질, 창조체 이거를 놓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학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지구가 지구랑 화성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죠. 관측에 의한 물리. 만원경으로의 관측. 근데 얘는 수학이지 않습니까? 수학으로도 화성이 이렇게 역행 운동을 하는 이유, 주전원, 수학이죠. 수학으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수학으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 즉,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절대 지배체의 기하학적 그림 도시로부터 수학적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은 이거는 제가 참고로 유리잔이 깨졌습니다. 유리잔이 깨졌는데 그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느냐? 즉 다르게 말하면 깨진 유리잔이 다시 유리잔으로 완벽한 유리잔으로 복원이 될 수 있느냐? 뭐 현 물리학은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현 물리학은 이거를 방향을 벡터이지 않습니까? 벡터를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유리잔으로 다시 복원된다. 될 수 있다. 핵심이 뭐냐면 현 물리학은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것과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은 구분하지 않는다가 현 물리학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그림이고요. 근데 이거는 XYZ 거시 공간은 어미 양자 홀이 지배를 합니다. 가능한 한 이게 지배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즉 깨졌으면 깨지는 거지. 깨지는 것이 다시 거꾸로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시간이 앞으로 가지. 깨지지. 깨진 것이 다시 복원되는 일은 결코 없다. 어미 양자 홀이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미 양자 홀이 어떻게 지배를 한다는 거냐? 어미 양자 홀이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모든 것은 만물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동전이 거꾸로 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거꾸로 돌면 공간이 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풀어지죠. 이렇게 돌면 공간이 똘똘똘 계속 말립니다. 반대로 돌면 공간이 풀어져 버립니다. 전혀 반대의 현상이라는 거죠. 즉 우리 세계는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공간이 계속 똘똘똘 말립니다. 우리 세계의 반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왜? 절대 지배체가 이쪽 방향으로, 그림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깨지려면 이 절대 지배체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돌릴 수가 없는 거죠. A, B, C, 미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이거 지금 다 눈으로 지금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깨진 거 다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 못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A, B, C 양자화된 미시 공간은 할미 및 증주할미 양자홀이 지배를 합니다. 이 할미가 지배하는 건 뭐냐면 전자기력이고 그것이 바로 온도. 증주할미가 지배를 하는 것이 핵력. 이거를 지금 중력을 거꾸로 가하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온도도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전자기력도 거꾸로 가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얘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처럼 벡터를 전부 다 일일이 다 거꾸로 해주면 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얘가 할미 양자호를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깨진 유리잔 역중력을 가하고 역전자기력도 가해야 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역중력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는 뭐 화살표 그려가지고 이거는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할미 블랙홀을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ABC 차원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어미 양자홀이 지배한다. 할미 양자홀이 지배한다. 증주 할미 양자홀이 우리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어미 양자홀 공간을 단절을 시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돌아가면은 공간이 여기서 여기 회전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끊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면 여기 공간이 끊겨가지고 여기가 돌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공간이 끊깁니까? 여기는 그대로고 그대로 있고 여기가 공간이 뺑뺑뺑뺑 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주 공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뭐 또 거금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연구비가. 공간이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을 단절시키는 것은 양자홀만이 공간을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미 양자홀. 블랙홀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휘말다는 거죠. 아까 그 손수건이 돌돌돌 말리듯이 계속 공간을 휘말고 있습니다. 단절은 안 된다는 거죠. 연속 공간으로 계속. 그 이외에는 밖쪽의 직선 공간과 안쪽의 휘말린 공간이 평형 형태를 이룬다. 여기 직선 공간과 여기 휘말린 공간이 휘말린 것이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룬다는 거죠. 이게 뺑뺑뺑뺑 도는 거 아니다. 공간을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은 어미양자홀만이 단절시킬 수 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 구조, 무한 우주 공간 이게 끈이론이거든요. 이게 끈이론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다음 끈이론 보시면 빅스플랫이라고 불리우는 충돌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두 마그 충돌로 생겼다. 마그 충돌로 생겼다. 앞에서 끈이론 이거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우주가 또 하나 탄생된답니다. 충돌 뒤에 두 막은 서로 멀어진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 의해 가까워지다가 다시 충돌해 똑같은 주기를 반복한다. 이것이 끈이론에서 말하는 우주의 탄생. 어떻게 막이 땅 충돌하면 우주가 탄생될까? 이건 최신 이론으로서 리사 랜들이라는 분이 이런 거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끈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3차원 막, 3차원 공간. 여기 3차원 막. 이게 뭐냐, 이것은 그 프록 12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 3차원 막, 3차원 이해하기 쉽게 2차원으로 설명하자면 과연 이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막은 이거라는 거죠. 이게 손수건에 이게 막입니다. 왼쪽에 막이 있고 오른쪽에 막이 있습니다. 과연 뭔가 막이 하나 있는데 그 막 위에 이렇게 있을까? 물질들이 원자죠. 아니면 밑에 막이 있고 위에 막이 있고 그 사이는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공간의 원자들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여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위로 못 간다는 거죠. 막혔는데 밑으로도 못 갑니다. 얘는 논리적으로 밑으로 못 가죠. 막혔는데 위로는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다. 이렇게 위엔 막이 있고 밑엔 막이 있다. 그것이 이제 3차원 막 이루어져 있다. 이 모형은 리샤 랜들과 고안한 것으로서 중력은 5차원 시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는 다른 막에서 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중력이 우리 세상 힘이 아니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리사 랜들 분은 중력은 우리 세상은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에서 여기서 뭔가 정체불명이라는 겁니다. 정체불명의 어떤 막에서 중력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이 어미양자홀이라는 겁니다. 3차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에서 중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열은 우리 공간 여기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좌측이죠. 이것의 좌측 방향으로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물질들이 당겨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500원짜리 동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탁자가 당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이게 온도가 되겠습니다. 중력의 원인, 어미양자홀, 중력, 할미양자홀, 온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그 막이 뭐냐 모른다죠. 근데 그게 바로 어미양자홀, 우리 세상을 절대 지배하고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요게 그림상으로 요게 뭐 절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열은 이거 중력이고 열은 요 이쪽 방향으로 요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할미양자홀, 요만큼 되는 어미양자홀, 어마어마하게 큰 할미양자홀이 열을 발생시키고, 중력자,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 중력선이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중력선이 있습니다. 시공간이 휘어있기 때문에 사물은 우리 우주가 속해 있는 막으로 오면 올수록 커지고 가벼워진다. 어미양자홀, 우리 공간에 있을수록 커지고요. 여기서 커지죠. 예, 커지고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죠. 이렇게 점점 무거워진다. 이거 무지개 가깝습니다. 요거랑 무지개 가깝죠. 이게 작아지니까 무거워지는 거죠. 중력선이 있다. 제 9장에서 이렇게 중력선이 우리의 그 고전역학 운동을 야기한다 라는 거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중력자,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 닫힌 끈이고 어느 막에도 속해 있지 않다. 어느 막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런데 양자 얽힘에서 그 양자들을 전자하고 반전자를 얽히는 것이 바로 중력선이다. 이걸로 이 양자 얽힘으로써 중력선의 존재는 파악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 이렇게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있는 것을 제가 글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바보 취급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조건 이론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런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압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후대의 역사가들이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조건 이론은 100% 헛된 소리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조건 이론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못해요. 이론과 실험이 완전히 따로 노는데 여부는 6차원을 작은 영역 속에 꾸겨 넣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꾸겨진 차원의 수가 왜 하필 6개이지요? 7개면 안 됩니까?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론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분께서 끈 이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셸던 글래셔, 그들은 끈 이론으로부터 표준 모형을 논리적으로도 도출해내지 못했으며 양성자나 전자와 같이 기본적인 입자의 특성조차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가? 제가 앞에서도 그 장씨가 설명했듯이 이거는 레고 블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고 블럭을 조합하는 방법의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끈이론은 실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예견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공간은 왜 9차원이어야 하는가? 왜 9차원일까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는 끈이론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연구비를 타내면서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헤라르디스 어토푸트. 네, 그것은 일종의 직감에 지나지 않는다. 예, 직감이라고 합니다. 데니얼 프렌덴. 끈이론은 거시 스케일의 물리학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물리량도 예견하지 못한다. 끈이론은 현실 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도 창출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예견도 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나무위키에 있는 글을 제가 쓴 겁니다. 레너드 서스킨드. 물리학 이론이 우아하다는 칭찬을 들으려면 이론을 규정하는 방정식의 개수가 적어야 한다. 10개보다는 5개, 4개보다는 1개가 더 우아하다. 1개. 앞에서도 제가 열심히 설명했듯이 진리는 하나이고 그것은 전제 조건 혹은 가정은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규정할 만한 방정식이 단 1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끈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촉근이론이 아직 미완성인데다가 무한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 무한한 답, 레고 블록 조합이기 때문에 답이 무한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하려면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다. 증명 불가능. 현실을 지향하는 이론 물리학자들과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야 하는 실험 물리학자들에게 촉근 이론의 대접은 굉장히 안 좋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맹점이다. 수학과 물리학. 이거는 수학이라는 거죠. 절대 증명 불가능합니다. 답이 무한대가 나오는데 물리는 답이 하나라는 거죠. 우리 세계의 답, 뭐 당연히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증명 가능하다. 수학과 물리학의 차이 때문이다. 미완성의 이론이며 또한 논란이 많다. 거만하고 쓸데없는 이론을 연구한다는 비난과 징징이 취급이 오가는 상황. 다만 현실에서는 초인류 대학에서 끈이론 학자들이 더 많긴 하다. 네. 끈이론 초인류 대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끈이론 연구하나요? 하여튼 뭐 끈이론을 연구하시는 분은 듣기 거북하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듯하다,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교수로 채용되는 끈이론 학자들 수는 0으로 수렴되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전망이 어둡답니다. 연구하다가 아무것도 나올 기미가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왕왕 있다. 왕왕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끈이론이 뭔가 하나라도 내놔야지.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결론이 있어야죠. 촉근이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다룬 책 중에 촉근이론의 진실이 있다. 이 책은 촉근이론과 그 역사적 배경 발달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The Trouble with Physics와 양자 중력의 3가지 길. 우호적인 책입니다. 관심 있으면, 끈이론에 관심 있으면 이 책을 보라고 합니다. 끈이론에 관심 없으면 촉근이론의 진실을 볼 필요 없죠. 관심 없는데 뭐하러 보겠습니까? 근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보면 되겠고, 촉근이론 분야의 자금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근이론 자체가 폐기될 걱정은 아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촉근이론이 예측하는 초대칭 입자의 수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다고 변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변명하면 된답니다. 그것이 이제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다라고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기응변식 전개가 바로 촉근이론이 까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임기응변식 전개,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만물을 단일의 원리로 만물을 해석해야지 계속 만물을 해석하기 위해 과정들이 계속 추가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접받는 유사과학 취급을 하기도 한다. 유사과학, 엉터리라는 뜻이죠. 극단적인 경우.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학의 연구라는 것은 불확실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가 전혀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촉근이론이 수학에 미친 영향만 보더라도 전혀 헛되지 않았다. 수학적으로는 촉근이론이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촉근이론을 비판하는 물리학자도 인정하는 점이다.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인정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끈이론과 어미 양자월 우주론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더라도 끈 맞다는 거죠. 끈이 맞는데 끈이 똘똘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끈이 똘똘똘 말렸다.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절반은 유사하죠. 끈 맞다. 근데 모양이 다르다. 차원 맞다. 11차원이 공간이 10차원이 아니라 공간은 6차원이다. 즉 11차원이 아니라 7차원이다. 라고 이거 시간까지 합해서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말려 있는 거 공간에 말려 있는 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결정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어미 양자홀이 끈을 진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끈이 진동을 한다. 끈이 진동을 한다. 파동이라는 겁니다. 입자가 팍 풀어져 가지고 이중순리 현상, 전자가 똘똘똘 말린 전자가 확 풀어지는 거죠. 또 진동을 하게 된다. 통일장 이론으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이건 지배체 한계여야 한다. 따라서 끈이론과 어미 양자 우주론은 매우 유사하며 결론적으로 딱 하나의 차이, 이거 근원 물질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물질로 접근을 해서 이 지배 물질이 맞다고 판명이 되면은 그때 근원 물질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촉근으로 우주 만들기 불가능할 것이다. 수학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